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실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오늘은 7월 5일 월요일인데요. 어제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이제 휴일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왜 우리 현실 세계에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보면 반인반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모양을 가지고 반은 어떤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생물체는 존재하지 않는가. 뭐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종교배죠. 그러니까 왜 자연 세계에서는 이 종들끼리, 이종끼리 이 결합을 갖다가 해서 생존하는 방식을 자연 선택이 취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왜 이종교배가, 그러니까 다른 종들끼리 교배가 불가능한 쪽으로 진화하게 되는가, 생물체들이요. 그러니까 생물체들이 왜, 그러니까 다른 종과 교배를 통해서 교배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되어 왔는가, 이런 질문일 수 있겠죠. 네, 그 질문은 답변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데요. 단 두 글자. 우리가 잘 아는 생존입니다. 한 글자를 더 한다면 잘 생존이겠죠. 잘 생존. 그러니까 이종 교배를 하게 되면 잘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답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뭐 이종 교배의 대표적인 게 말과 당나귀죠. 말과 당나귀가 종들이 다른 게 교배를 해서 노새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우리가 잡종이라 그러죠. 영어로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죠. 하이브리드. 이런 잡종들은 기본적으로 문제성이 있어요. 열성적 유전자를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얘들이 잘 자라지도 못할 뿐더러 나중에 얘들이 결국 생식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종 교배를 통해서는 보다 더 잘 생존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연이 진화적으로 선택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종교배의 반대라 그럴까요?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근친교배가 되겠죠. 근친상간이 되겠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너무나 가까운, 유전적으로 너무나 가까운 개체 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배를 통해서 이렇게 번식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열성적 유전자가 많고 잘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잘 생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근친상간을 갖다가 인위적으로도 거부하게 되고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너무 다른 이질적인 종과, 물론 약간의 접합점은 있겠죠. 비슷한 어느 정도의 합일점도 있겠지만, 너무 다른 종과 서로 교배를 하게 되면 또 거기서도 열성적으로 나아가고 다음 세대들이 어떤 생존 번식 능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연 선택은, 그러니까 이종 교배가 다른 종들끼리 교배가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이제 다른 종들 간에 서로 이렇게 교배를 통해서 이렇게 변식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못하는 방향으로 자연적으로 진화하게 됐잖아요. 네. 이제 그걸 갖다가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종들마다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구조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종들 간의 교배가 발생하지 않고 막을 막는 그런 시스템이 종들의 그런 생물체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 생물학에서는 격리 기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격리 기작. 영어로는 isolating
메커니즘 이런 식으로 부르던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죠. 거기서 격리 규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 당연히 뭐 격리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방법은 그 섹스랄지 서로 교배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격리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종류 격리되니까, 예를 들어서 서식지가 다르다든지 장소가 다르면 서로 간에 만날 수 없으면 그 격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 타율적으로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론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번식을 할 때 서로 간에 섹스를 교배를 하는 그런 건데, 크게 나누어서 교배 전, 교배 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기 전에 막는 시스템이 있고, 수정한 후에 막는 시스템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자는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서식 이제 장소가 달라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종간에는 네, 그런 섹스를 하고 싶은 욕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안 생기게 이렇게 이미 생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다른 어떤 뭐 개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에 대해서 쟤들과 섹스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기본적으로 안 생긴다는 거죠. 생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 내부적으로 생물체에 그 종들에게는 나름대로 그런 메커니즘들이 이미 갖춰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진화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령 이제 그것이 인이든 뭐 어떻게 자연적 우연이든 이제 섹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자가 뿌리지게 되잖아요. 합입을 섹스를 통해서 이렇게 정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미 너무 다른 종일 경우에는 이미 그 정자가 들어올 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암컷의 입장에서 그 몸에서 이제 그 정자를 갖다가 이물질로 간주해서 그걸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미 이제 메커니즘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질적인 게 정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난자로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접근하기 전에 거의 죽여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1차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또 이제 어떻게 약간 다른 종류 간의 섹스를 통해서 이제 그 정자가 난자에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좀 복잡한 이제 여러 이론들이 있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도 서로 간에 유전자 암호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랄지 이제 복잡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설령 그것이 만나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더 2차적인 단계, 뭐 유전자가 서로 대조하다든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 꼬리는 하더라도 거기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임신을 단계로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우리 그 생물체의 각 종마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것이 바로 이제 격리 기작으로 작동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그쪽 한 발 더 나아가면, 뭐 들어갔나?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그 정자가, 다른 종의 정자가 이제 난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 또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설령 그 정자가 들어가서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태아를 갖다 배태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잡종으로 태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잡종은 생식 능력이 없거나 열등 유전자가 많아가지고 잘 생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태어난 잡종 하이브리드는 도태되는 거죠.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현실 세계에 그런 반인 반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또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이종 교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반인 반수와 같은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는
그런 뭐 막 발톱은 곰이고 뭐 다리는 뭐고 뭐 머리는 또 다른 거고 뭐 사자고 뭐 그런 식으로 너무나 다른 이종교배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교배가 이종교배 일어나는 것도 이제 약간 공통분모가 있는 비슷한 경계선에 있는 그런 종들끼리는 그런 이종교배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조류하고 인간하고 교배가 가능한 그 해서 만든 뭐 사람 몸에서 뭐 날개가 달린다든지 그런 식의 이종교배는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지금은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유전 조작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이것은 이제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죠. 인류에게 던져진 하나의 문제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철학적으로 그렇고 아니면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인권, 물권, 그런 게 태어난 잡종인 아니 유전적으로 조작된 어떤 동물 생물체에 대해서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인류가 살아가는데 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그 인류가 제 당대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하튼 인류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이렇게 바랄 뿐이죠. 뭐 근데 유전자 조작은 대부분 인류의 목적에 맞게 뭔가를 뭐 군사용이랄지 아니면 산업용 등등 뭔가 인류의 목적에 맞게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인셋을 갖다가 실그럽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류에게 큰 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 조심스럽게 잘 접근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정리를 하면요, 왜 현실 세계에는 반인 반수의 그런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종 교배를 통한 그렇게 태어난 생물체는 좀 이상한 생물체들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에 대해서 답을 드렸죠. 제가 기본적으로 진화론의 대전제라 그럴까요? 예,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하이브리드 잡종의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로 태어난 대부분의 종들이 열성 유전자를 가지게 되고 또 그 후손들이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화적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종 교배를 갖다 안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갖다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법을 하게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교배 전 단계와 교배 후, 그걸 다 우리가 격리 기작이라고 불렀죠. 아이솔레이팅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물체는 다른 종과의 그 이종 교배를 갖다가 할 수 없거나 막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배 전 단계, 구체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전 단계는 뭐냐면, 가장 쉬운 예는 다른 종에 대해서 그런 섹스를 하고 싶다는 그런 감정을 못 느끼게 이미 우리 종 자체적으로 생물체에 그런 것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걔하고 한번 하고 싶다 뭐 그런 식의 느낌을 못 가진다는 거죠. 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격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설령 어떻게든 인위적이든 어떻게 우연이든 이렇게 교배를 통해서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난수를 죽인다든지 안에서 또 죽여버리는, 이물질로 간지해서 죽여버리고, 또 아니면 설령 그것이 이제 태아로 성장해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잡종으로 되어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결국은 열성적 유전자를 가지게 되고 또 생식 능력이 없는
그런 생물체가 태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든 질문, 왜 현실 세계에서는 반인 반수 생물체는 존재하는가? 그 대답은 이런 곳에서 격리 기작과 생존, 이 핵심 두 단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좀 산행을 좀 즐겨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걸 끄고요. 오케이, 바이 나우.